내가 남을 이용하든 남한테 막 너무 잘해주려고 나를 희생하든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좋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가까우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죠. 성향을 바꾸거나 막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한꺼풀 더 다시 보면, 나를 진짜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고, 타인을 너무 사랑하면 나를 좀 저쪽에 구석에 밀어놔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나한테 빨리 내놔라, 뭐 이런 느낌으로 타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전의 입장은 제가 아주 쉽게 요약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500원이어야 남에게 줄 수 있지, 네 주머니에 500원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500원을 줄 수 있니? 그렇다면 그건 500원이 아니겠지? 딴 거겠지?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충분히 만들어져야만 타인에게 온전한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기에게 없다, 그것이 진실이므로, 우리가 먼저 길러내야 되는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에 대한 진짜 사랑, 이것이 경험된 사람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눔으로서의 사랑. 이 사랑을 기르지 않은 형태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하는 사랑은 그냥 욕망의 교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는 횟수와 그가 연락하는 횟수를 비교하게 되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계속 지켜보게 되고, 이러한 얕은 계산들은 사실 그냥 욕망의 교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랑을 자꾸만 남녀간의 사랑,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해서 보고, 저 역시 그 분야에 뭐 글로, 이야기로 매진한 시간이 있었지만, 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과정을 왜 이러한 욕망 혹은 나와 짝을 지을 어떤 한 사람에게 제한합니까? 이것은 여기서 만들어서 온 세상에 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가족이니까, 더 가까우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가족은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지만 사실 그냥 다른 인간일 뿐인데, 혈연으로 태어났다라는, 혹은 혈연이 아니지만 가족 관계로 맺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더 사랑을 줘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죠. 경전에서는요, 자해 명상의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이성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자해 명상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해요. 왜일까요? 그러면 내가 아내이면 내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그래도 하지 말란 얘기인데 왜일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즉, 많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나한테 힘든 걸 끼친 사람이라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죠. 다만 이것은 관계에 내가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 정말 좋아하기만 해야 되고 웃어주기만 해야 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미움이 올라올 수 있고 또 때로는 나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미움이 계속 일어날 때 그 미움을 더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도 하고 막 방송에서도 했는데 여전히 엄마 아빠가 제일 어려워요. 편안하다고 해도 가족의 인연은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많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성향을 바꾸거나 막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이 길러낸 마음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내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되게 표독스럽게 얘기한다고 엄마가 되게 막 많이 뭐라고 너 그렇게 쏘아대면서 말하는 거 엄마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후회하죠, 지난 날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깨어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고독사에 대한 단어가 많이 맞아. 미디어에 나오고 제가 만나는 20, 30대 여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독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결혼이나 큰 가족 안에 있지 않아도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단 젊을 때는 이게 좋은데 나이 들면 이게 계속 좋을까? 고독한 노인 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그렇게 죽는 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또 무서울 것 같아. 또 내가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다는 걸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너무 창피해. 이 영역까지 포괄하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저는 좀 흥미롭냐면 결국은 고독하다라는 것은 혼자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 죽는 그 물리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까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 또 자주 나의 안부를 묻는 어떤 사람이 없어. 결혼도 안 했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서 친구가 많은 채로 살아도 당신의 미래에는 고독사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핵가족 시대에 충분히 일어나는 현상일 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그럴 수 있다. 겸허해지자. 두려움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면 결국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나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까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지금처럼 조금만 안 맞으면 친구 다 연 끊어버리고 내가 돕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내 돈만 벌려고 하고 내 기분 좋음만 느끼면서 살고 하면 점점 친구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과거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잖아요. 삶의 타이밍들이 다 달라지면. 근데 계속 친구가 만들어지면 돼요. 제가 계속 공부하고 또 사람들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멀어질 때마다 또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냥 거대한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친구 딱 이게 이고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미래는 다 넓은 범주에서는 그렇게 누가 와서 막 옆에서 가지 마요 이렇게 울어주는 죽음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진실이지 않나요? 결국 타인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고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와 고독사의 문제는 이질적이지만 맞닿아 있는 거죠. 관계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근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을 이용하든 혹은 내가 남한테 막 너무 잘해주려고 나를 희생하든 사실은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희생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다 내가 좋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궁극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희생도 이용도 다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든 뭘 갈취하고 싶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라는 그 미세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또 미세하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명료하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요. 근데 일단 어려운 것은 이제 삶에는 3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타인과의 어떤 조율에 있어서 희생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나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 사람만 고려하는 것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런 희생은 꼭 막 어머니가 막 몸을 던져서 자식을 구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미세한 차원에서도 희생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너한테 사줄 테니 너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라. 막 이것도 사실은 미세한 희생이고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분노를 잘 일으키게 되고 또 한 가지의 삶의 방식은 나만 생각하면서 타인을 제껴놓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하죠. 뭐 미세하게는 새치기 하는 것부터 남한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이득이라고 일시적이라고는 느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돌고 돌아서 자신의 어떤 기반을 깎아먹는 일이 되는 걸 우리 너무 많이 확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둘 다 극단이고 결국은 외로워지는 길인 거예요. 하나는 남을 원망하게 되니까 외로워지고 이제 아무한테도 안 잘해줄 거야 막 이렇게 되고 하나는 결국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테고 그래서 이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의 길 나를 위해 하는 어떤 좋은 행동들이 타인에게도 이롭게 되도록 내가 오늘 기뻐서 베푼 친절이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옛날에는 되게 터프하게 운전했고 근데 지금은 진짜 막 다가오는 사람만 있어도 멈춰서 왜냐면 진짜 안 비켜주더라고요 차들이 그래서 뒤에서 막 빵빵거리기도 하는데 무조건 멈춰요. 나의 이 몇 초간의 이 친절이 저 사람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베푸는 그 미약한 아직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러한 태도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것이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 자리이타 이 모든 순간이 사실 자리이타를 하게 되면 삶의 아주 미세한 것들로부터 다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행복이죠.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마지막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